그 일잠수 활용 파트에서 질문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문제 각자 능력으로 한번 풀어보고 또 안 되는 건 이거 풀이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30cm인 용수철에 2g짜리 줄을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4cm씩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한다. 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활용과 1차 함수의 활용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변하는 거, 뭐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그래서 이게 변하는 관계에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거를 함수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 봐. 용수철에 2g짜리 추를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 아, 그러면 추를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용수철에 그 2g짜리 추를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변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이 용수철에 xg짜리 추를 매달았을 때의 용수철의 길이를 ycm라고 하자 이랬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x하고 y를 설정하는 게 먼저야. 이 문제는 지금 x하고 y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해야 돼. 이거 xg짜리 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 자리 1을 넣어. 그러면 1g짜리 추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씩 일정하게 늘어난다.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수철에 1g짜리 추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지금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용수철에 2g짜리가 아니고 1g짜리 추를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늘어난 걸까? 그러면 2cm씩 일정하게 늘어난다.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서 관계식은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y는 처음 용수철의 길이가 30cm였고요. 1g짜리 매달 때마다 2cm씩 늘어난다면 xg짜리 추를 매달았을 때는 2x cm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관계식을 세우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예를 들어서 음, 디귿은 15g짜리 추를 매단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신에 15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x의 단위인 거죠. 그래서 x가 15일 때 y의 값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보기를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5번은 솔직히 문제에서 x하고 y를 설정해 줬으니 그나마 좀 수월한데 이제 그다음 뭐야? 6번도 뭐야? x하고 y 설정되어 있네. 뭐야? 자, 지면으로부터 12km까지는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일정하게 떨어져. 그러면 딱 첫 문장을 보고 느껴야 돼.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지. 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달라질 때마다 기온이 일정하게 떨어져요. 이렇게요. 이 문장을 이용하는 거야. 지면으로부터 이렇게요. 아, 그래서 이거 지면으로부터 X미터 높아질 때 기온이 얼마인지 기온을 Y도시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높이 X, 기온이 결정돼. Y 이렇게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함수란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X에 따라서 Y 값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긴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바뀌는 거니까 X, Y 이렇게 놓으세요.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나와 있어요. 높이가 X미터인 곳의 기온을 Y도시라고 하자.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요. 높이가 X미터인 곳의 기온을 Y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X가 1일 때 기온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그거부터 파악해야 돼.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지면으로부터 12km까지는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필요한 얘기이긴 한데, 그,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지구과학 시간에 대륙권, 성층권,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10권도 있나? 여하튼. 그래서 이게 아마 대륙권에 대한 높이인가?
지면으로부터 12km까지가 대륙권인가 봐요. 여튼 높이가 1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100m씩 높아질 때마다 0.6도씩 일정하게 떨어지면 1m씩은 100 나누면 돼요. 0.6을 100으로 나누면 0.06 이렇게 되겠죠? 도씩 일정하게 떨어지고, 그치? 지면에서의 기온이 얼마래? 지면에서의 기온이 18도 C이므로 Y는 X미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X미터인 기온 그랬어. 그러면 지면의 온도에서 높아질 때마다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X미터 높아진 곳에는 기온이 0.006X도 떨어져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 높이가 5,000m인 그랬으니까 이 5,000은 x의 값인 거야? y 값인 거야? 단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5,000일 때 y 값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거 맞은 사람은 자기가 쓴 거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선생님 풀이를 볼펜으로 어디다가 써서 덧붙이거나 자기 풀이 지우고 선생님 풀이 볼펜 쓰거나 그렇게 해주세요. 자, 7번. 물이 가득 들어있는 어떤 수조에 구멍이 나서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이 빠지고 있다. 이거 첫 문장 보고 느껴야 돼.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있어? 네.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X, 물 Y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동그라미 쳐놔봐. 자, 그러면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2분 후와 16분 후에 물의 양을 측정했더니 각각 60리터, 40리터였대. 이때 처음 수조에 들어있던 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보면 X분 후에 물의 양을 측정했더니 했으면 수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장을 만들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어떤 수조에서 구멍이 나서 X분 후에 X분 후에 수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리터라 하자. 근데 항상 내가 그랬지. 이게 1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야, 12분 후와 16분 후에 물의 양을 측정했더니 각각 60리터, 40리터야. 그럼 시간 4분 동안 물의 양이 얼마 동안 빠져나갔다라는 소리야? 4분 동안 20리터의 물이 빠져나간 셈이 되는 거야. 그럼 1분 동안 몇 리터의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5리터의 물이 일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 소조에 들어있던 물량 모르지? 물의 양을 X나 Y 쓰면 안 돼. A라고 할까? A 리터라 하자. A 리터라 하면 Y는 처음 수조에 A리터가 들어있었잖아. 그럼 얘가 1분 동안 5리터의 물이 일정하게 빠져나가. 그럼 X분 후에 빠져나간 물의 양이 5X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건 잡아.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2분 후와 16분 후에 그랬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12일 때 Y는 60이므로 그 밑에 거 여기 지우고 여기 활용하도록 할게요. 여기 쓸 공간이 없네요. 이므로 이렇게요. y 대신에 60, x 대신에 1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요.
A 120 딱 나왔네. 그치? 그렇게 해서 원래 관계식은 y는 120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는 처음 술 들어있던 물의 양 물어봤으니까 120리터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연비가 14km per 리터. 사실 이런 단위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연비가 뭐냐, 이거. 사실 이거 이런 의미예요. 연료 1리터로 14km를 달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자동차는 연료 1리터로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 14km를 주행한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주행한다? 따라갈게요.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어쨌든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했더니 840km를 주행한 후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가 X고 뭐가 Y인지 잘 모를 수 있어. 자, 연료가 완전히 소모되었다. 이 자동차 연료를 다시 가득 채우고 350km를 주행했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구하셔. 문제에서 남은 연료의 양을 궁금했어. 아, 그러면 뭐에 따라서 남은 연료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걸까?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어, 자동차가 달린 거리에 따라서 남은 연료의 양이 결정이 되고 있는 거야. 봐봐. 여기 킬로미터를 주행했다. 350km를 주행했다. 됐어? 그래서 이거는 남은 연료의 양이 Y가 되는 거고, 여기서 주행한 거리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래서 거리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하고 Y를 넣어서 일단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연료를 가득 채운 후, X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 남은 연료의 양을, 남은 연료의 양을 Y 리터라 하자. 이렇게요. 그럼 사실 이렇게 X하고 Y 설정해 놓고도 궁금한 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연료를 가득 채웠어? 그럼 처음에 연료가 얼마였을까? 그치. 그래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보면 어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운 후에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했더니 840km를 주행한 후에 연료가 완전히 소모가 됐대. 그러면 이거는 가득 채운 다음에 84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 연료의 양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항상 X 킬로미터를 주행했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1km를 주행할 때 필요한 연료량이 얼마일까? 할 때 필요한 연료의 양을 알아야지. 아, 여기 보면 잡아. 이 문장. 연료 1리터로 14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치? 그럼 이거 14km를 주행할 때 연료가 1리터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그럼 1km를 주행할 때 필요한 연료량은 얼마가 된다는 소릴까? 14분의 1리터. 맞지? 그리고 가득 채울 수 있는 연료의 양은, 가득 채울 수 있는 연료의 양은, 봐봐. 1리터로 14km 달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럼 840km로 840에는 14가 몇 번 들어갈까? 이렇게 14분의 8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누기 좀 그렇다. 이렇게 쓸게. 이렇게요. 나눠지나? 60? 60 되네, 60. 이므로 Y는 처음에 60리터가 있었다. 그러면 1km를 주행할 때 14분의 1리터가 소모가 되니까 X킬로미터를 달릴 동안 소모되는 필요한 연료의 양은 14분의 1 X리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읽어보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9번 볼게요. 근데 9번은 x하고 y가 다 잡혀 있는데요. 섭씨 온도는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의 체계. 화씨 온도는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을 32도 F, 끓는 점을 212도 F로 해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의 체계.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 관계식이 이거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해요? X가 섭씨 온도, 이거 화씨 온도가 Y도, 이거 사실 모르더라도, 둘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는 점, 어는 점, 어는 점. 지금 섭씨 온도에서도 어는 점 얘기가 나왔고, 화씨 온도에서도 어는 점 얘기가 나왔어요. 그치? 그럼 이거는 화씨 온도가 X였고, 아, 미안. 섭씨 온도가 X였고, 여기 0도씨, 얘가 X의 값이고, 여기, 여기서 어는 점, 얘는 Y의 값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X가 0일 때 Y는 30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관계식에 대입하면 돼. 이렇게요. B값 30이 그냥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끓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끓는 점 100도씨, 섭씨 온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로 끓는 점 212도 F. 그래서 이거는 X가 100일 때 Y는 212다. 이렇게요. 그래서 Y 대신에 210이 대입하고 X 대신에 100을 대입하면 식이성립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럼 어쨌든 B가 32가 나왔으니까 212는 100A 더하기 32 해서 A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국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은 왜 질문했을까? 이거 지금 X하고 Y가 다 나왔거든요. 이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냐, 이게. 114페이지에 1-1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사각형의 두 부분을 나눌 때 그 넓이를 각각 PQ라고 하죠. 그림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두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 보면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차분히 보면 항상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y는 ax 플러스 1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그래프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라.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 y는 ax 플러스 1,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의미가 있는 점은 누구일 것이냐? 2하고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점의 좌표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두 점, E, F는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의 점이야. 아, 근데 얘네 X좌표 나와 있는데? 그쵸? 2의 X좌표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Y좌표는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Y의 값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의 X좌표도 나왔죠. 그러면 y좌표는 y는 ax 플러스 1에 x 대신에 5를 대입했을 때 y 값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다가 그 점의 좌표가 완벽하게 x좌표, y좌표가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안 나와 있어? 그럼 설정해야 하면 되는 거야. 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나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나? 그러면 이 직사각형 ABCD 가로의 길이는 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5 빼기 1. 그래서 5 빼기 1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A하고 B의 길이하고 DC의 길이가 같겠죠. 그럼 점 A의 Y좌표와 점 B의 Y좌표의 차가 A, B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 6에 24 이렇게 된다. 그러면 PQ의 넓이가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굳이 P의 넓이를 구하고 Q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럼 P하고 Q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얘네가 둘 다 이 사각형 넓이의 반, 즉 12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Q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내가 아까 2의 좌표를 1, a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놨고 표현해놨고 F의 좌표 5, 5a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놨으면 그래프에 이렇게 찍어놓기. 그러면 Q의 넓이 한번 보실래요? Q의 넓이? Q의 넓이요. 사다리꼴이에요. 얘 Q 사다리꼴이죠. 윗변의 길이 2b지. 그럼 2b의 길이는
E하고 B의 Y좌표의 차예요. 이거 지금 묻혀서 E가 F처럼 보이지만 E죠. 그래서 A 플러스 1에서 1을 뺀다. 이렇게요. 그래서 A, 이거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게 윗변의 길이 되는 거겠고요. 아랫변의 길이는 FC의 길이가 아랫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길이는 F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 게 아랫변의 길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B하고 C의 X좌표의 차가 높이가 되는 거죠. 5 빼기 1. 그러면 사다리 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한 개 12가 된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그 대괄호 안에 거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정리해보면 A가 될 거고 저기는 5A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5 빼기 1은 4가 될 거고 2분의 1 해서 12가 된다. 이렇게 해서 A값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제발 산수할 때 6A 곱하기 4하고 2하고 약분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A값 그냥 나오네요. 1. 자, 그 다음에 2-1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한다. 아, 이거 X절편에 대한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 일단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에서 나는 X절편 구할 수 있죠. 그럼 Y가 0일 때 X의 값 이렇게요. 그래서 Y 대신에 0을 넣어줘. 암산 가능한 사람은 암산 가능해도 돼. 여튼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X값 얼마다? 3이다. 이렇게요. 근데 각각 그랬으니까 A가 A의 좌표가 3,0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평행하대? 두 그래프가 평행하니까 일단 A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로 서로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요. 물론 그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 얘 x절편을 표현할 수도 있어. y 대신 0 대입해서 x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잘 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6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잘 봐. A의 좌표가 3,0이고 A, B, B도 또 다른 x절편이거든요. 이면 B의 좌표는 잘 봐. 점 A의 x좌표보다 3보다 6만큼 작거나 이거나 3보다 6만큼 큰 수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일 때,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의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소리겠죠? 아, 미안.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죠. 이거 표현 조금만 다듬자. 자, 이거 표현 조금만 다듬을게. 어떻게 다듬을 거냐면, 지금 B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의 X절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의 X절편이 여기서 지금 써놓은 게 X절편의 좌표였거든요. 그럼 이 X절편이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쓰지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0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y 대신에 0, x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한다. 이러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절편이 9일 때 9,0 지나는 거죠. 그래서 y 대신에 0, x 대신에 9를 대입하면 식이성립한다. 이렇게요. B는 12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A,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결론적으로 B는 12가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B의 값 두 개가 나왔을 때 뭐야 B의 값 뭐지? 근데 단 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왜냐하면 B 0보다 작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똥똥똥 해서 두 A, B의 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 B의 곱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많은 사람 많은데, 잡아. 이것도 일참수 활용. 성냥개비를 사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어붙이고 이때 정삼각형 24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냥개비. 자, 이거 뭐에 따라서 뭐가? 삼각형을 몇 개 만드는 데 따라서 필요한 삼각개비가 몇 개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XY 설정해서 문장 만들면 삼각형을 X개 만드는 데 필요한 성량개비를 Y개 하자라고 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대응표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더 쉽거든요. 삼각형 하나 만드는데 삼각형이 3개 필요함. 삼각형 2개 만들어. 그럼 삼각형은 여기서 몇 개 더 덧붙여주는 거야? 사실 2개만 덧붙이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아, 그러면은 정삼각형 3개 만들면, 삼각형 3개 만들면 또 2개 덧붙여서 7개. 그래서 이거는 x가 지금 하나 늘어날 때마다 y값이 2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의 배수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제발 y는 2x, 2의 배수. 근데 y는 2x 아니지. 맞춰봐. y는 2x 아니야. 2x에다가 뭘 하면 돼? 1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각형을 24개 만드는데 그 여기에서 x가 24일 때 y의 값 구하라는 소리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9번하고 17번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내 일차함수의 그래프,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일차함수지,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일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몇 개의 점 찾으면 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2개. 가장 쉬운 점이 뭐다? X절편, Y절편. 그럼 차례대로 찾아야지. Y는 X 플러스 5에서 X절편 얼마? Y가 0일 때 X일까? 이거 계산 언제 다 하고 있어. 암산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차례대로 다 구해야 돼. y는 x-5에서 x 절편은 5, y 절편은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서 x 절편은 5, y 절편은 그냥 5 이렇게 되는 거죠. 5야 마이너스 5 아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서 x 절편은 마이너스 5, y 절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10번을 지우고 그려야 되겠다. 너무 그림 그릴 자리가 좁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를 지우고 그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그래서 첫 번째 X절편 마이너스 5, Y절편 5 이렇게요. 그리고 또 여기다 써놔. Y는 X 플러스 5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X절편 5, Y절편 마이너스 5. 평행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y는 x-5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절편 5, y절편 5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 뭐야 왜 지워졌어? x절편 마이너스 5, y절편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려지겠죠? 써.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야, 그럼 네 개의 직선 둘러싸인 도형 이거 뭐야? 말은 뭐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넓이는요. 두 대각선이 직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각선 10,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역시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단원에서 17번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 위에서 만난다. 근데 이거 y축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y절편이 같구나. y축에서 만난다 그러면 y절편이 같다라는 거. 근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내가 c라고 하면 c는 y절편이란 말이야. c좌표 0, 마이너스 6. 그냥 뭐 이거 계산해야 되나? 이거 c좌표 구하는 식 써야 되나요?
어디서 y절편을 구할 수 있는 걸까? y는 3x-6에서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다. 그치? 그래서 c의 좌표 0, 마이너스 6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그랬는데요. 그 b가 이 그래프의 x절편. 그 y가 0일 때 x의 값 2다. 그래서 임으로 하면 되겠네. 여기다 임으로 달까요? 임으로 b의 좌표는 2, 0이다. 달아놓을게요. 자, 근데 그 OA의 길이가 OB의 길이의 두 배다. 그럼 OB의 길이가 2이고 AO의 길이가 OB의 길이의 두 배니까 AO의 길이가 얼마야? 4. 그럼 A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니까 A 좌표 4,0 아니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 뒤에 이은 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x 절편이 마이너스 4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6인 그래프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기울기 a만 잡아내면 되죠. 왜냐하면 x절편이 마이너스 4다. 얘 마이너스 4,0. 얘가 아까 a의 좌표였거든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 0, 마이너스 6. 두 점을 지난 직선에 기울기만 잡아내시면 되겠죠. 뭐 b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 쓰시고 당연히 이렇게 하시고 b는 y절편이니까 y절편 마이너스 6이다. 끝인 거예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문제를 좀 천천히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